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12시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져 드리고 있는 김쌤, 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좀 벌어졌던 것 같아요. 또 하루아침에 지수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노려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희망도 또 줘보고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오늘 예상치도 못한 하락이, 또 그 하락의 폭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심이 엄청나게 큰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 자, 앞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시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러한 대응 전략들을 제가 1시간 동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목들 살려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종목을 교체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종목 찾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 블라인드 종목으로 또 여러분들이 종목 교체를 해서 새롭게 살만한 새로운 기업도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시청해 주시도록 하겠고요. 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적. 자, 시장에 대해서 이번 한 주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최보아 학생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깔끔하게 브리핑을 준비해 왔다고 해요. 자, 이번 한 주의 시장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쌤의 투자백서 한 권이면 내 투자 생활의 고민은 끝. 안녕하세요. 김쌤의 투자백서 1시간 동안 함께하게 된 최보아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도 찾아뵙는 만큼 오늘도 굉장히 알차고 유익한 소식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재계를 대표하고 또 코스피의 대장주인 이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은 이 살아생전 참 많은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명언 중 하나는 이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부자가 되려면 이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건희 회장은 살아생전 벤치마킹을 참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무언가를 굉장히 잘하고 이 최고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따라서 하다 보면 이 어느 순간 나도 굉장히 잘하고 최고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이 어렵고 힘든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가 투자의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 투자의 고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투자의 고수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투자의 고수는 과연 누굴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오프닝에서 보셨던 바로 그 김쌤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김쌤처럼 생각하고 김쌤처럼 행동하다 보면 이 김쌤처럼 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김쌤처럼 시장을 바라보고 김쌤처럼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11시에서 11시 50분까지는 김쌤의 투자백서 방송에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의 시간에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안내 먼저 도와드리고 가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더 쉽고 편안한 방법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저희 방송 시간이 사실은 50분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 이외의 시간에도 여러분이 우리 김쌤의 조언을 좀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항상 우리 김쌤과 소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장중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이 있고 또 조언을 얻고 싶은 점이 있다면 이 김쌤께 언제든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 말을 걸어주시면 우리 김쌤이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고요. 또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또 대응 방법도 다 알려드리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청하시는 동안에도 많은 대화 남겨주시고 또 질문도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시장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감으로 이 3% 넘게 내리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의 3천선을 지키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전거래일보다 86.74포인트 내린 3012.95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이날 10.20포인트 내린 3089.49에 출발을 했지만 곧바로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한때 2988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22.27포인트 내린 913.94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의 수급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3조 7,785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 8,300억 원, 기관은 1조 301억 원 규모를 각각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다음 LG화학의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 이 LG화학이 무디스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투자 부담 언급으로 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올해 들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달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주가가 사실상 고공행진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부터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데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전기차 시장 성장세와 함께 주목받는 배터리 제조사에 대해서 이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 중입니다. 다음 SK바이오팜의 차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의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지난 23일 SK는 바이오자 회사인 SK바이오팜의 주식 850만 주를 시간 외 대량 매매,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해서 1조 1,163억 원가량의 자금을 확보했고 SK바이오팜의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K는 SK바이오팜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그린 바이오 디지털 첨단 소재 등 4대 핵심 사업에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코스닥의 자세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3,982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2,172억 원과 1,701억 원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가 지난해 호실적을 거둔 가운데 올해 말 합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셀트리온 삼형제 전략에 관심이 쏠리면서 어제 기준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유럽 의약품청이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품목 허가를 위한 검토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오르는 듯하던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늘 기준 사실상 하락 마감을 하면서 셀트리온의 주가 전망도 사실상 좀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실적은 레키로나가 관건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매출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 만큼 보유하신 분들의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본방사수 하시면 그 고민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결법도 좀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방송도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해결법도 좀 제시해 드릴 예정이고요. 블라인드 종목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본방 사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들어와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 정보가 모두 모여있는 곳. 컨텐츠 제작 기업 유엔박테크를 소개합니다. 퀄리티 있는 인트로 모션 그래픽 제작으로 국내 주식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영상미와 아이덴티티를 제공해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주식 차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와 이슈로 그래픽, 편집, 더빙 등을 통하여 초보부터 일반인까지 보다 알기 쉽게. 전문가의 컨텐츠를 보다 더 정확하게. 재테크의 기본, 부동산 컨텐츠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보다 쉽고 재밌게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해드립니다. 감각 있는 디자인 컨셉, 썸네일 제공까지 다양한 정보 컨텐츠가 모여있는 곳. 재테크 영상기업 유엔박테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어느 한 주보다도 이번 주가 가장 혼란스러웠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 번 더 이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해보면 사실 이제 제가 이 시장 브리핑을 우리 최보아 학생이 해주기도 하고 많은 매체들에게서 장일을 마치고 나면 오늘 왜 올랐다, 오늘 왜 내렸다 이 이야기들을 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좀 하고 종목 상담을 먼저 집중해서 제가 해드리는 편인데 오늘은 시장 상황이니만큼 저도 한번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간략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의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도 있었던 조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터질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나요? 아니죠. 돌발적인 악재였고 그 돌발적인 악재가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도 태어나서 처음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큰 지수의 하방 압력이 나왔는데 자, 이번 주 시장을 흔들었던 것은 지금 국채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국채금리가 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시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뭐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수십 년 만에 지금 일어난 일인가라고 생각하시는 주린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국채금리의 변동성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올랐다 내렸다 있었던 일이니 그 흐름에 맞춰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보유 포트 안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 꾸준히 관찰해 가시면서 그러나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은 조금은 빠르게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그런다면 좋은 포트폴리오를 저는 꾸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국채금리가 인상이 됐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빠질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자, 국채금리는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 그런데 주식은 뭐죠? 비안전자산이죠. 자, 국채금리가 천천히 올라가는데 비안전자산, 잃을 수도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심리보다는 이제는 조금은 더 마음 놓고 상승하는 이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비안전자산에 그동안에 놓아왔던 자금을 빼서 안전자산인 국채로 자금의 흐름이 이어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지금 어제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모든 비안전자산에서 자금이 빠져서 국채금리로 이동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조정은 단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지금의 조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고 싶어서 계속 봤던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을 조정 시에 매수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시총상위 종목들 한번 볼게요. 오늘 시총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테마 다 무너졌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간중간 상승한 종목들은 개별 호재가 있는 기업뿐이고 대다수의 섹터가 무너진 오늘이니까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나만 지금 시장에서 돈을 못 벌고 있어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은 다 같이 힘든 날입니다. 다 같이 힘든 날이니까 제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종목들 빨리빨리 보내주셔서 제가 종목 상담에 대한 대응대로 움직여 주시면 되고 또 다음 주에 시장도 다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빨리 이제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 된다. 이 이야기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키워드로 보는 종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키워드 종목은요. 카카오입니다. 그렇죠. 카카오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좀 사실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뭐 이번 한 주에 카카오뿐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박셀바이오도 궁금하실 것 같고 HLB도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카카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드릴 것이고 박셀바이오와 HLB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노란통 메신저에서 제가 해드릴 테니까 노란통 메신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의 오늘의 이슈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액면 분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액면 분할의 간략한 이 뜻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금 주가가 한 주에 50만 원에 육박해요. 자, 한 주 살려면 5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저는 지금 50만 원이 없어서 카카오를 못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최보 학생도 지금 네. 눈빛을 보니까 저도 그래요 라는 네. 지금 눈빛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자, 저희뿐만 아니고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이니어를 통해서 안에서 상황실에 계시는 우리 스태프분들도 이 말에 공감하시는 이야기들 하고 계세요. 자, 아마 주식시장에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같은 시간에서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돈만 있었다면 네. 오늘 종목 샀을 텐데 그렇죠. 내가 현금만 있었다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오늘 추매했을 텐데 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카카오는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당 50만 원에 육박하는 이 가격을 액면 분할 5분의 1로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면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네. 그죠?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는 대신에 주식 수가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50만 원은 없어도 10만 원이 있으면 이제는 한 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유통 주식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래량이 활발해집니다. 나도 사고, 너도 사고, 나도 팔고, 너도 팔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카카오가 되었기 때문에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증시의 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제부터 조정시마다 조정시마다 카카오를 한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의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양대 산맥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앞으로는 네이버에서는 조금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카카오로 자금이 이동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네이버와 카카오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전략에 맞춰서 흐름이 나오면 그 전략대로 자, 네이버를 갖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구나. 자, 수익 실현한 물량을 그러면 카카오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러한 식으로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 종목 저는 모두 좋다. 오, 네. 모두 좋다. 다만 카카오는 액면 분할에 따른 이슈몰이는 조금은 더 지속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관심은 갖되 지금 당장 사자라는 이야기보다 조정 시마다 그동안의 카카오 좋은 기업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더 갈까? 하는 마음에 못 사셨던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저도 사실 35만 원 정도에서 횡보를 보였을 때 이제는 카카오가 조금은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괜한 생각이었죠. 네. 35만 원은 훨씬 넘어서 지금 50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자, 이 가는 과정에서 정말 용기 있으신 분들은 사셨겠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쉽게 살 수 없는 가격은 맞습니다. 자, 그렇게 바라만 봤던 카카오가 이제는 낮은 가격에 조금은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 조정시마다 관심 있게 보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종목 상담을 한번 진행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마 종목 상담 제가 단연컨대 아마 대다수의 종목은 다 밀려 있을 거다. 좀 안타까운 날이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종목 일진다이아입니다. 52,000원의 비중 2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일진다이아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종목이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힘이 든 날일수록 힘을 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일진다이아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종목분들이 오늘은 이평선도 이탈한 종목도 많을 것이고 이평선도 이탈한 종목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일진다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진다이아 수소차 관련주죠. 자, 수소차 관련주들 한번 다른 종목군들은 그럼 올라왔는지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한번 상하프론테크 볼게요. 자, 상하프론테크도 마찬가지로 내렸습니다. 즉 일진다이아 단일 기업의 이슈가 아니에요. 오늘의 하락은 네. 지수의 하락 여파에 따른 조정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주에 만약 지수가 오른다. 그러면 일진다이아도 올라야 정상이겠죠? 네. 자, 지수와 함께 오른다면 보유. 네. 자, 지수가 다음 주에 회복을 했는데 일진다이아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심플하게 대응을 드릴게요. 뭐 얼마 가격에 이탈되면 손절, 얼마 가격 목표 이것보다 우선은 시장이 회복할 때 같이 올라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이 회복할 때 같이 올라온다면 여전히 이 수소 산업에 대한 테마는 강한 시장의 핫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고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다음 빠르게 다음 오늘은 좀 종목. 템포를 좀 올려볼게요. 시장이 밀렸다 그래서 저까지 쳐져 있으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의 심리적으로 불안이 더 증폭되니까요. 더 저는 오늘 기쁘게 네, 해보도록 할게요. 타이트하게 한번 쪼아 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CJ ENM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왔어요. 네. 자, CJ ENM 네. 제가 돈이 있잖아요. 네. CJ ENM 삽니다. 오. 네, 제가 지금 만약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CJ ENM을 사요. 오. 자, CJ EN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 두 종목 저는 삽니다. 자, 이유를 한번 볼게요. 네, 이유가 중요하죠. 자, 이유가 중요하죠. 네. 지금 최근에 시장이 빠진 것은 결국에 국채금리에 대한 이야기죠.
자, 금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가장 많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어디죠? 바로 테크, 기술주들, 반도체주들. 자, 그 기업들이 금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금리하고 직접적인 상관이라기보다는요. 지수가 상승했을 때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이 바로 전기차, 반도체, IT 이러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꺾이니 해당 섹터와 해당 종목들의 조정의 폭은 클 수밖에 없고 또 조정이 시작한 위치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하고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CJ ENM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더 밀려도 크게 잃을 게 없는 구간입니다. 네. 그죠? 자,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지수가 밀렸을 때 대다수의 종목 밀린다는 거 이번 주에 느끼셨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셀티노 헬스케어 4%, 카카오 게임즈도 4%, 알테오젠 4%, 코스피, 하이닉스 마이너스 5%, LG화학 마이너스 6%. 자, 어차피 지수가 이제부터 크게 너울이 치면 종목들도 많이 밀려요. 종목들도 많이 밀리는데 자, 그럴 때마다 지수의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의 위치가 높은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이 기업의 주가의 위치가 낮은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자, 그래서 CJ ENM은 상대적으로 현재 주가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분할 매수해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CJ ENM 그 관심 있으신 분들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 2분할로 산다라고 하면 첫 번째 매수는 최근의 가격 13만 원대에 해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CJ ENM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CJ ENM은 코스닥 지수가 상승할 때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죠? 자, 기술적 반등이 코스닥에서 나왔다. 그럼 단연 선두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셀트리온 그룹주, 거기에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저가에 충분히 공략해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ENM 참 좋은 기업인데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자, 그 다음 DB하이텍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종목 제가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가 밀렸을 때 지금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섹터가 어디다? 반도체 IT다. 이유는 기업이 안 좋아서 금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자, DB하이텍 주가 한번 볼게요. 코로나 터졌을 때 찍고 최고점 보면 무려 400% 올랐습니다. 400% 올랐고 지금 현재 고점에서 고작 20% 내렸어요. 고작 20% 내렸어요. 이것을 폭락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단순히 기간 혹은 가격 조정 그리고 더 올라가기 위한 잠시 쉬어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종목들뿐만 아니고 DB하이텍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종목 상담을 제가 받다 보면 고점 부근에서 사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400%, 500% 간 종목이 앞으로 50%, 100% 더 갈 확률이 높은 건가? 아니면 50%, 100% 간 종목이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직 덜 올라간 종목일수록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대다수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는 안 사다가 이제 거의 끝에 가서 지금이라도 안 사면 이거 놓치겠다 싶어서 사는 순간 거기가 역사적인 고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안 좋은 평단이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자, 종목은요 못 샀으면요 그냥 못 산 대로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그 해당 종목의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사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합니다. 사고 나서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쌓이면서 느끼는 스트레스하고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스트레스하고 어떤 게 더 낫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차라리 못 산 스트레스가 더 낫다. 사고 나서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이런 생각할 바에 진심으로 보이시는데. 제가 그랬었거든요. 네.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아쉬운데 이걸 지금 샀어야 됐나? 맞아. 이러한 스트레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과 해당 산업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이득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투자하지 말자. 그리고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 사지 말자.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면서 자, DB하이텍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역시나 계속 갈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 갈 확률이 높아요. 네. 그리고 반도체 고점 사이클에 대해서 레포트가 나올 때마다 흔들리긴 하는데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반도체 고점 사이클을 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네. 자, 왜 그러냐면 네. 반도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메모리와 하나는 비메모리. 비메모리죠. 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던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반도체 고점 사이클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히 저장의 용도. 그냥 US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것을 누가 더 작고 슬림하고 얇고 내구성 있게 만드느냐의 기술력 차이였고, 자, 그런데 지금은요, 고점 사이클 논란이 이 메모리 반도체에 나오더라도 또다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비해서 수십 배 큰 시장인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고점 사이클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물며 그러한 뉴스에 조정이 나온다 하면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더 큰 시장에 지금 공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하이단에 있는 중소형주, 소부장이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이니까요. 해당 기업들은 조정시마다 관심을 갖되 너무 고점권역에서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지 말자. 저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DB하이텍도 시간, 즉 오래 가져갈 수 있으면 저는 가져가시는 것 동의합니다. 네. 대신에 가격이 높으니까 비중을 더 태우시면 안 되겠죠. 저는 그냥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 만에 하나 저는요 그것을요 대출을 받아서 좀 샀기 때문에 오래 가져갈 수가 없어요 라고 너무 슬픈데요? 하시는 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우선은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 그리고 아니면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냐면요. 설마 김쌤 경험 아니요, 있으신가요? 저는 아니고 네. 자,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날 대출을 받아서 쓰시는 분들은 아마 매매를 하실 때 신용까지 써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시장에 가지고 왔는데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도 또 두 번 이 대출을 받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신용이라든지 미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자, 신용 미수로 매매를 했는데 만약 해당 종목이 올라가지 않고 빠지면요. 투자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매도가 돼버립니다. 담보금의 몇 프로가 손실이 나버리면. 자, 그러한 것들을 겪지 않으려면 주식은 언제나 여윳돈으로 하셔야 되고 또 여윳돈으로 해야지만 정말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에 맞는 전략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많이 이제 물어봐요. 정말 제 이제 가까운 지인들도 그동안에 주식을 안 하셨던 분들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하도 여기저기서 주식해야 된다. 지금은 부동산보다 주식이다. 그래서 뒤늦게 오신 분들, 특히 5월달, 6월달, 7월달에 매매하신 분들은 뭐 앞서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보셨기 때문에 괜찮지만 뒤늦게 오신 분들, 12월달 혹은 1월달, 2월달 오신 분들은 아마 종목을 사자마자 조정이 나왔을 거예요. 수익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손실권으로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여윳돈이 아닌 대출을 받아서 혹은 빌려서 자기가 감내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돈을 가져와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매매 횟수가 잦아지고 매매 횟수가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타율이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면 계좌에는 긍정적인 흐름보다는 부정적인 흐름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꼭 드려보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드려본 거고요. 자, 지금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어디서 제가 해드릴 거냐면 바로 노란톡 메신저에서 해드릴 텐데 노란톡 메신저는 어떻게 오는지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빨리 꺼내세요. 우리 이제 최부 학생이 여러분들에게 노란톡 메신저를 어떻게 하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올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이 안타깝게도 50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이외의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김쌤과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 김쌤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보고 계시니까 마치 좀 연예인 같고 내가 물어봐도 이 답을 잘 안 해주실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이 질문도 좀 하시고 조언도 좀 구하시고 하시면 우리 김쌤이 언제나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김쌤 이렇게 간단하게 4글자만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더 쉽고 편안한 방법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말이 지나고 장중에도 이 대응 전략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투자 전략도 다 여러분들께 세워드릴 예정이고요.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김쌤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요약도 올려주시니까요. 나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주린이라서 이 무엇인가를 봐도 그게 맞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우리 김쌤과 함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쌤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모든 정보들 다 무료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자의 고수, 내가 함께 가고 싶은 투자의 고수 바로 우리 김쌤이니까요. 지금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김쌤과 저 보아캐스터 모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항상 확인하고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다음 종목으로 HLB가 올라왔습니다. 네, HLB는 결국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9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HLB는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라도 빨리 우선은 매도를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요. 제약바이오 회사, 특히 뭐 바이오시밀러 쪽,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는 기업들을 제외하고요. 임상, 1상, 2상, 3상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은요. 해당 그 기업에 개발하는 그 제품 하나가 그 회사의 전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HLB가 이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제약만 만드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HLB의 주가가 이만큼 올라올 수 있었던 거에 거의 한 8, 90%는 리보세라닙의 그동안의 굉장히 긍정적인 성과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이 모두 허위 공시였다라는 이야기들이 돌면서 시장에서 조금은 불확실성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신뢰도를 잃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굳이 이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맞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앞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기업을 매매하는 게 맞나 아닌가를 저는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안 건드리시는 게 매매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무상증자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호재성 뉴스를 냈어요. 무상증자, 공짜로 주식을 더 준다라는 거예요. 자, 무상증자는 보통 기업이 장사가 굉장히 잘 될 때,
굉장히 잘 될 때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주주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저 기업 무상증자를 할 만큼 실적과 기술력이 굉장히 좋구나. 그러니 주가가 보통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올라가요. 그런데 이번에 HLB가 무상증자라는 것은 단순히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주주를 달래기 위한 일시적인 저는 방편이 아니었나,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자, 만약에 주가를 관리해 줄 거였다면 회사가 사주면 됩니다. 자사주 매입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최선책을 두고 무상증자만 했다라는 것에는 저는 여전히 조금은 이 확실성보다는 불확실성이 더 많은 기업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당장은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나중에 차후에 이것들이 모두 풀려서 올라온다면 차라리 그때 다른 종목을 복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HLB 다시 매수해서 복수를 하시든지 그게 더 낫지, 지금은 가지고 계신 것 자체가 리스크다. 저는 이렇게 조금은 아쉽지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빠르게 이트론. 자, 이트론. 제가 이 이트론을 200원대 봤었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 1000원까지 갔더라고요. 오, 그러네요. 200원짜리가 1000원을 가려면요. 거의 700%를 상승을 해야 된답니다. 오. 자, 우선 이 700%가 왜 상승을 했는지 이유를 보면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이 이트론과 관련한 기업이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코로나19에 대한 테마주들은 안 건드리니만 못합니다. 중간중간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 움직임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보다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자, 제가 앞서서 시젠도 한번 말씀드렸죠. 시젠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빨리 덜어내라고 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이 딱 요때였죠. 지난주 금요일이. 자, 월요일날 시초가에라도 던지셔라. 자, 안 던지셨다면 이미 일주일 사이에 또 30%가 더 빠진 상황입니다. 30%. 자, 시젠뿐이겠습니까? 수젠텍이라고 하는 기업도 계속 빠지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이 정도 빠지면 올라오겠지.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맞아요. 이 정도 맞아요. 빠졌는데 또 빠져? 에이, 설마 올라오겠지. 그런데요, 주식은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 정도 빠졌는데 더 아이고. 빠집니다. 이 정도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와, 이만큼 더 올라왔는데 그리고 나서 20-30%더 올랐습니다. 오. 주식도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 이만큼 빠졌는데 더 빠질 가능성 충분하다. 그러니까 빨리 코로나19 관련한 테마주들은 리스크 관리를 빠르게 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포트에 계속적으로 악성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수젠텍, 시젠뿐만 아니고 이트론도 기술적으로 반등은 할 수 있어요.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으로 한 차례는 반등을 할 수 있지만 그 반등이 빨리 나와주지 않는다면, 만약에 300원까지 빠졌다가 나와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러니 지금 위치라도 저는 리스크 관리상 이트론도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른 종목들보다 제가 이제 조금 빨리 리스크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웬만한 종목군들은 10,000원, 20,000원대였어요. 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한 기업들은. 그런데 지금 이트론은 얼마짜리죠? 500원짜리예요. 500원짜리. 네. 그러니까 이 이트론의 주가를 제가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이 기업의 주가는요, 해당 기업의 가치거든요. 네. 가치. 자, 주가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뜻이겠죠? 의미하고, 기업의 가치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좋거나 혹은 실적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트론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그동안에 테마와 엮이지 않았더라면 200원, 300원 부근이었는데 200원, 300원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폭발적인 실적 성장세, 신규 사업 이러한 이슈가 아닌 종목이라서 빠르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웬만한 종목군들은 그래도 보유 의견을 드리지만 이렇게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빠르게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단순히 그냥 이 종목 관리 정리하세요 라는 이야기보다 그럼 이 종목을 정리해서 남은 현금을 가지고 무엇을 사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케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게 바로 제가 이번에 다시 가지고 온 블라인드 종목인데, 자, 블라인드 종목이 무엇인지 저희 최부 학생의 설명을 듣고 종목 힌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쌤이 종목 상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이 말끔하게 해결을 해주셨는데요. 이 그 와중에 좀 마음 아픈 이 해결책을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김쌤 이 투자의 고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여러분들께 그냥 손절해라, 매도해라 이렇게만 말씀드릴 분은 아닙니다. 그걸 대체할 다른 종목을 또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재미없게 드리면 여러분들의 일주일도 참 피곤하고 이 재미가 없었는데 더 지루해지겠죠. 여러분들의 계좌도 책임져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재미도 책임져 드리기 위해서 이 저와 김쌤이 좀 재미있는 힌트로 여러분들의 다음 주 수익을 책임질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김쌤이 가져오신 종목에 대한 재미있는 힌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쌤 혹시 성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김씨죠. 김씨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 제일 많은 성씨가 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4위까지 친다고 하면 제가 최씨니까 이 4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저희 엄마가 이 김, 이, 박 이 3개의 성씨 중에 하나의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씨가 하나가 힌트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이 고전 영화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에 여주인공이 있는데요. 그 여주인공을 곰곰이 잘 떠올려 보시면 제가 이 성씨 3개를 말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 아시아에는 김쌤 나라가 몇 개가 있죠? 아시아예요? 죄송해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삼국 중에는 모르겠네요. 네, 이 3개의 나라를 네. 세 개? 우리나라, 우리나라? 중국, 일본?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의 종목에 관련된 이 힌트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고요. 우리나라 그리고 아주 흔한 성씨 그리고 참고로 우리 김쌤의 성씨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아름다운 여주인공을 떠올리시면 오늘의 종목 아주 쉽게 맞추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혹시나 헷갈리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쌤 혹시 운전하시나요? 그렇죠. 하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뭘로 그렇죠. 해결을 하시나요? 그걸로 해결하죠. 그걸로 해결을 합니다. 그걸로 해결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제가 이 답을 다 떠먹여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노란 톡방 제가 보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정답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사실 주식시장은요. 지수가 상승하든 지수가 하락하든 올라가는 종목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2%대 3%대 급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있었을 뿐더러 추세가 깨지지 않고 여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는 뭐였죠? 저와 보학생이 오프닝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국채금리, 그죠?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를 우리가 지금은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자, 금리가 인하되었을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봤던 종목군들이 반대로 금리가 인상을 하는 지금 시점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보면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은행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증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을 하면 자, 이 기업들이 왜 다른 기타 종목들보다 좋냐면요. 자금을 맡기잖아요. 그죠? 자금을 맡기는데 그동안에 이제 저금리로 맡겼던 사람보다 고금리로 이제 맡기러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아지겠죠. 자, 그러니 기업의 실적에는 이 이윤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요. 보험 섹터에서 가지고 왔는데 보험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제가 최부 학생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 재보험사라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재보험사. 들어본 적은 있는데요. 정확히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다칠 수도 있고 음. 어떠한 돌발적인 일을 대비해서 들어놓는 게 보험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입한 그 보험회사들도 돌발적인 이슈가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뭔가 마련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보험회사들이 또 보험을 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보험사라 그래요. 오. 자, 이 정도 힌트를 줬으면 기업이 몇 개 없어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 재보험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나온차 오늘의 하락을 비껴간 차트입니다. 네. 어때요? 그죠? 오. 다른 종목군들 지금 사실은 오늘 같은 날 음봉으로 한 이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게 맞는데 지금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나홀로 오늘의 조정은 없었다.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한 수급을 살펴볼까요? 오른쪽에 개인, 기관, 외국인 중에 기관의 수급을 볼게요. 자,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문제점이 뭐죠? 연기금이 매수를 안 해준다는 거. 연기금뿐만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안 해준다는 거. 자, 그런데 해당 종목의 수급을 보면 아니 얼마 들어오지 않는 수급이 다 여기로 왔나 싶을 정도로 기관의 매수세가 벌써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 자, 주가의 흐름도 나쁘지 않고, 그죠?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다라는 건 결국 앞으로 향후 조정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금리 인상. 제가 시장에서 계속 있었던 일이라고 했죠. 그동안에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마다 좋았던 흐름을 보인 종목군들을 우리가 빠르게 캐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러한 경험이 없잖아요. 금리가 인상이 되었을 때 무슨 종목이 올랐는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자, 그것들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보험사가 있고 재보험사가 있구나. 또 재보험사 안에서 지금 어느 종목이 기관의 수급이 좋구나. 그런데 왜 보험사에 지금 현재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좋은 걸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남이 주는 종목이 아닌 여러분들이 종목을 개발해서 투자하는 그 단계까지 빠르게 올라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셨죠? 자, 제가 지난주에 갖고 왔던 블라인드 종목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해요. 자, 제가 지난주에 갖고 왔던 종목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을 금요일 날 말씀드렸고 월요일 날 종가에 제가 매수를 하시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공개방에 계시는 분들은 5% 이상에서는 자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에 매도하라 이렇게 매도가를 지정을 해드리면 호가가 또 움직일 수가 있어서 5% 이상부터 자율 매도인데 자, 5%가 넘어가면서 1거래일 만에 좋은 수익을 냈어요. 자, 지금은 오늘 사서 2개월, 3개월 가져가는 전략도 굉장히 좋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 않는 종목군들은 빠르게 던져내고 네. 갈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고민 많으셨을 여러분들, 특히 오늘 고민이 많으니까 하필이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쉬니 이 3일 동안 얼마나 고민 많으셨겠습니까? 자, 그 기간 동안 어디 가서 괜히 술 드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저희 노란통 메신저 오셔서 저하고 소통하면서 고민 나누시면 그래도 조금은 더 수월한 화요일장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굉장히 고민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쌤의 투자백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